예, 이거는 저기 GPS 유도되고요. CEP라 그러죠. Circular Error, Circular Error Probability. 그러니까 평균 오차죠. 평균 원형 오차가 직경 한 30m 안에 들어갑니다. 직경 30m 안에. 반경 15m.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B61, 12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B52가 스웨덴 왕궁과 국회의사당 위를 낮게 떠갔잖아요. B52는 전략폭격기라고 해요. 전략폭격기라는 건 핵을 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전략폭격기들이 심심하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미 공수특전 1014단, 101사단이 우크라 국경, 루마니아의 우크라 국경에 바로 거기에 배치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요새는 공중 경보통제기, 우리는 공중 조기 경보통제기, 우리는 AWACS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ACS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AWAC이라고 불러요. AWAC. 그러니까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그러니까 공중 경보 및 통제기를 이제 내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요즘에 미국이 공개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여기 위에 4개가. 공개 안 하는 움직임들이 있죠. 잠수함 움직임은 공개를 안 해요. 그럼 저 정도로 공개하고 있을 때는 미국이 그 핵 탄도미사일 발사 원자력 잠수함 SSBN을 14척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기서 22발 쏠 수 있으니까 저기서 한 300발 쏠 수 있는 거죠. 22 곱하기 14 하게 되면 300발 이상 쏠 수 있는 건데 저거는 어디가 있겠냐 이거지. 무르만스크 북극해에 가 있든지 발틱해 바깥에 있든지 그러죠. 작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공격 원잠이 52척이 있습니다. SSN. 그러니까 공격 원잠이라는 건 핵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지만 저기 뭐죠? 상대방의 전함과 상대방의 그 잠수함을 작살내는 그런 원잠이거든요. 저거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원잠 위치 다 알고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바로 작살내버리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기에 얘기는 안 했지만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발사 전용 그 원잠이 4척이 있습니다. SSGN. 그게 한 척당 154발이거든요. 한 척당 154발입니다. 그러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이. 그 4척이니까 600발짜리를 싣고 있는 거, 그거 제가 보기엔 다 그 근처가 있어요. 그거 한 2,000km씩 가거든요. 크루즈 미사일, 저기 토마호크, 이 뒤에 추진체의 그거를 뭘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에 관한 거는 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저런 한 4가지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는 원자력 잠수함도 조치 취해놨다는 얘기죠. 물 밑에 있는 것도. 저건 꼼짝 말한 소리인데 하나하나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보시죠. F-35A에서 아까 말씀드린 B-61-12 최신형 그러니까 전술 핵폭탄 투하 장면 제가 한 2번 보여드린 적 있죠. 예. 저 F-35의 배가 열리고요. 내부 무장창이 열리고 저기서 뭐 하나 툭 떨어지죠. 네, 제가 이제 B-61-10입니다. 이쁘게 생긴 애가. 예. 저렇게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자세가 45도로 딱 바뀌어요. 예. 이제 45도로 딱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예. 예,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중에서 회전을 시작해요. 네. 회전하면서 이제 저 45도 각도로 이제 땅속을 파고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땅속에서 폭발을 일으키죠.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0.3 킬로톤, 1.5 킬로톤, 10 킬로톤, 50 킬로톤인데 예를 들어서 10 킬로톤 정도짜리 하나를 모스크바에 던지면 모스크바는 폐해가 됩니다. 전체가. 저 위력이 10 킬로톤이면은 히로시마의 거의 7배에서 10배 나오거든요. 파괴력은. 폭발력은 히로시마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뭐 이거 너 죽을래 이 소리죠. 그게 뭐 수십 발이 지금 유럽의 12월 중에 깔겠다는 건데.
깔아놨을 거예요. 근데 그걸 깔겠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략 폭격기죠. B-52에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B-61, 12도 던질 수 있지만 AGM-68B라는 그러니까 장거리 핵탄두 순항 미사일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장거리 핵탄두 순항 미사일인데 크기가 뭐 6m가 훨씬 넘는 거라 보통 저기에서 놓나 봐요. 이거 너무 무겁고 직접 보세요. 여기도 이제 배가 열리고, 예. 그리고 나서 그 AGM-68B 저런 무시무시한 애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놓으면은 모스크바하고 어디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저렇게 천천히 2,400km를 우아하게 날아가서 꼭 떨어지게 되면 거기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게 이제 억제력이고, 예, 저런 게 억제력이죠. 그러니까 억제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네 머릿속에서 이렇게 뱅뱅 떠 있는 그 망상을 네가 실현하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것, 그 힘을. 그게 억제력이고 지금 러시아가 저런 식으로 국가안보위원회까지 나서서 퇴마식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악령퇴치, 우크라이나 전쟁은 악령퇴치 전쟁이다라는 용어, 디사타나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저런 강력한 억제력을 여러 가지 측면에 걸쳐서 그 러시아한테 보여주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술핵도 나왔고 전략핵도 나왔으니까, 자, 전략핵이라기보다 전략 폭격기도 나왔으니까, 전술핵은 이제 F-35A, F-15, F-16에서 던지는 거고요. 전략 폭격기는 저런 무시무시한 순항 미사일도 던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죠.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주한 미 대사가, 이 아저씨가 엊그저께 그랬죠. 전술핵 배치 운운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소리입니다. 이 주한 미 대사가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이제는 이런 걸 내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놓고 얘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뭔 얘기야? 제 귀엔 저게 뭐라 들리냐면 한국은 미국한테 전술핵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다. NCND 모르는 척이 서로 간에 최선이다. 이 소리예요, 저게. 그러면 야, 우리도 주권국가 아니야. 나토처럼 말이야. 저렇게 배치한다, 안 한다, 공개하고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중국 간첩, 북한 간첩, 그 다음에 이런 자, 이거나 혹은 그런 자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바보예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 있어요. 홍준표, 유승민한테, 신원식한테. 당신들 간첩이야, 바보야? 아, 진짜 묻고 싶다니까. 이게 역사적 배경이 달라요. 나토나 유럽은요, 핵을 보유한 2차 대전 때 같이 싸웠던 맹방, 영국과 프랑스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저걸 내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 뿐만 아니라 나라가 뭐 한 20개 되니까 나토 가입국이 뭐 20개쯤 되죠. 20개가 넘을걸. 우리 핵 걷어가세요. 걷어가세요. 그러면 좋아. 미군 공군기지 빼고 우리 옆에 나라 갈 거야. 폴란드는 우리 오라 그러네. 갈 수가 있어, 거기는. 동아시아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랑 일본 빼면. 그런데 일본은 패전국이고 한국은 일본의 1급 식민지예요. 한국이 뭐 일제시대 때 우리 수탈을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우리 입장에서 하는 소리고요. 특히 시간이 태평양 전쟁 그 하반기에 1942년, 43년, 41년 요때 국한된 얘기고, 미국에서 보면 거의 일본과 짝짝꿍한 나라처럼 보인다니까, 한국은. 우리가 핵을 만들고 우리가 군대를 가져서 미국과 손을 잡고 같이 일제랑 싸운 적이 없잖아. 우남 이승만의 그 처량한 그런 그 명작 자pan 인사이드 아웃도 뭐냐면은 일본 제들은 또라이고 7천만 명이 순국 정신, 교쿠사의 정신, 옥새 정신으로 무장이 된 또라이들이니까 미국이 그거 진압하려면 골 아프니까 때가 되면 우리를 무장시켜줘. 그 소리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장을 갖춰서 미국과 맹방으로 같이 손을 잡고 싸우질 않았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거기다 한국 안에는 종중과 종북이 또 아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 전술핵이 있다 없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없다 예를 들어서 오산기지에 전술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술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 종중 종북 애들이 5천 명씩 가서 오산기지 평택기지 앞을 군산기지 앞을 막아요. 그런데 전술핵 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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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신원식이 홍준표 유승민 같은 자들 아니야. 당신 중국 간첩한테 돈 얼마씩 받아 쳐드셨어 당신들. 그러니까 미 대사가 나서서 그거 무책임하고 말이야 위험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미 대사의 말에 의하면 홍준표, 유승민, 신원식이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자들이에요. 자체 핵무장은 더 그렇고. 저는 추정이에요. 저는 뭐 제하에 있으니까 제가 추정도 못합니까? 저는 이런 거는 미국과 뭐 그렇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추정인데 제가 추정하면 상식적으로 한국에 2개 공군기지 오산, 군산이 있고 일본에 3대 공군기지가 있죠. 일본에 예를 들어서 저게 이제 제대로 된 공군기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겹방사리 공군기지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광주기지다 혹은 광주공항이다 대구공항이다. 혹은 서울 공군기지다. 여기에도 미군 시설이 있어요. 미군 공군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거 말고 제대로 자기들만의 공군기지. 한국이 2개고요. 일본이 3개입니다. 거기 전체 혹은 일부에 반드시 전술핵 폭탄이 있다. 없으면 바보지. 저거는 원래 전장에 가깝게 갖다 놓고 쓰는 물건이에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괌에는 반드시 있고. 그러니까 이 주한미 대사가 우리 믿으세요. 확장 억제령 믿으십시오. 하고 말 끝내버리잖아. 저기 내가 보기에는 홍준표, 유승민, 신원식 이런 사람들은 반성문 좀 써야 돼요. 그리고 좀 연세 드셨지만 김태우 선생도 좀 쓰셔야 되고 반성문. 예. 지금 미국이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전술핵이나 이제 그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건 다 얘기했고요. 전략 폭격기도 얘기했고요. 이제는 미국이 그 최적의 공수특전 101사단 그거를 우크라이나 남서 국경에 바로 갖다 놨죠. 지금 뭐 저 녹색이 우크라이나인데 저 오데사에서 남서쪽으로 좀 더 내려온 그 루마니아 쪽 국경이에요. 네, 루마니아 국경에다가 바로 저 근처에다가 지금 저 공수특전 101사단을 갖다 놓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80년 만에. 저게 아주 정예사단이라고요. 저거 뭐예요? 야, 너희 이상한 짓 하면 우리 바로 들어갈 거야, 그냥. 너희 들어가면 그날로 너희는 골로 가. 그 소리지. 예,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엊그저께 보여드렸지만, 바로 그걸 배치한 얘기, 예, 미국 저기 방송 자료 화면을 잠깐, 또 이거 즐거운 화면이니까, 화면이 다이내믹하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2만 명 추가 배치했고요. 이제 이렇게 돼서 미군 주둔은 10만 명이 좀 넘고요. 이 중 대부분은 동유럽에 전진 배치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크라 국경 지역 루마니아 땅에 정예 특수군을 배치함으로써 러시아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루마니아에서 특파원이 직접 이제 소식을 전한다네요. 공수특전 101사단 최정예입니다. 루마니아에 둥지를 틀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중화기도 같이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 이 공수특전 사단은 그 목표 자체가 전 세계 어디든 순식간에 투입되도록 훈련받은 특수부대이다. 네. 그러니까 101st Airborne Division이거든요. 저 부대 이름이. 예, 살벌한 아저씨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칼을 뭘 보여줘? B-61, 12 보여줬지. 전략 폭격기 스웨덴에 가서 떠서 보여줬지. 공수특전 사단 우크라이나 국경에 갖다 둬서 보여줬지. 그 다음에 우선 아주 내놓고 AWACS가 떠다녀요. 내놓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지고
저 그 정찰기, 영국 정찰기 RC-135에 미사일 쏠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공대공을 안 쏘고 미사일을 쏘긴 쐈는데 공대 진가를 쐈어요. 일부러. 공대공 쏘면 진짜 전쟁 나니까. 약이 바짝 올랐는데 저게 폴란드를 주로 그 발진 기지로 삼아서 떠서 왔다 갔다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도 쓰고 뭐 체코도 쓰고 뭐 다 쓸 거예요. 저기 다 저쪽 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가 엄청나게 지금 약이 올라서 바짝바짝 약이 올라서 아주 미치고 환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데 저렇게 드러내고 눈에 보이는 걸 저 정도로 드러냈다라 그런다면 눈에 안 보이는 잠수함은 어떻게 드러냈겠냐. 우리가 이제 참고로 잠수함의 미국의 잠수함은 미국의 분류에 의하면 세 종류입니다. 핵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잠수함을 미국이 SSBN이라고 부릅니다. 저게 아마 B가 발리스틱 탄도를 뜻할 거예요. 그 다음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그것만 가지고 비핵탄도 아닌 그것만 잔뜩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한 척당 154발을. 그거를 SSG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SBN이 14척 핵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게 한 척당 22발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척당 154발 토마호크를 갖고 있는 SSGN이 4척인데 저 14척과 4척 합계 18척이 모두 오하이오 클래스인데 저게 오하이오 클래스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8,000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장보고가 뭐 그 배치2가 뭐 한 거의 4,000톤이잖아요. 그거의 한 4배 반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큰 잠수함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격 원잠이 있습니다. 이건 어택 뉴클리어 서브마린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SSN이라고 부릅니다. 공격 원잠은 그냥 SSN.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급이 최신급인 버지니아, 그 직전이었던 시울프, 그 직전이었던 로스안젤레스 아직 퇴역이 안 된 옛날 것들이 있어요. 한 3, 40년 된 것들이. 그래서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저게 52척이나 되고요. 저게 헌터킬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적 잠수함, 적 전함을 찾아내서 헌팅해가지고 찾아서 쫓아가고 죽여버리는 것. 그래서 저걸 헌터킬러 잠수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저걸 만들어야 돼요. 저 공격 원잠. 저거 한 10척 가지고 있으면은 뭐 쟤들 숨도 못 쉬어요. 중국 해군. 숨도 못 쉬어요. 저거 10척에다가 대형 무인 잠수정 한 번 들어가면은 한 5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애. 헤엄쳐서 다니는 거리가 10,000km 되고, 예, 그 길이가 한 30m 되고 이 대형 무인 잠수정. 그 지금 미 해군은 그거 이제 현역 투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부터. 그거를 또 한 40-50척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중국 해군은 무슨 항공모함 이런 거 아예 쪽을 못 쓰죠. 쪽을. 그러니까 항공모함 같은 얘기는 그거는 간첩한테 속아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제가 자꾸 이 그림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인데 저건 제1도련, 제2도련, 제3도련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제1도련이 우리 지금 3차 이쪽에 그 3차 방어선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저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중국의 무기 체계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방어선이면 거의 모든 무기가 다 가요. 예를 들어서 해안 방어 미사일이 3차 방어선까지 가요. 또 2차 방어선이면은 공중 발사 대함 미사일, 그 다음에 전함 발사 대함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이 가는 자리예요. 2차가. 그 다음에 3차가 되면, 그 다음 1차가 되면은 ASBM, 그러니까 대함 탄도 미사일이 가는 자리예요. 1차까지가 1600km 돼요. 그래서 미 항모가 저 안에 잘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모 만들어 봐야 어디에다 둘 거냐? 둘 데가 없어요. 중국이 저 모양이라서. 항모를 둘 데가 없는데 무슨 함재기를 만들어. 카이 정신 차려요. 카이 강사장님과 임원님들 정신 차리세요. 그거 문재인 때부터 나온 소리야. 왜 그런 데 속아가지고 휘둘려? 그리고 뭐 전술핵 배치하자는 주장, 자체 핵무장 하자는 주장. 이거는 간첩이 하는 소리거나 간첩에 속은 순진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핵. 집어쳐야죠. 우리 자유보수의 자주국방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대형 무인 잠수정 이런 걸로 주르륵 깔아야 되고요. 저런 비대칭 아주 지능적인 우리가 충분히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고 아주 경제적인 그런 걸로 주르륵 깔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주국방은 전자권 회수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연평도나 천안함 같은 게 또 생겨 그러면은 미국이 말리거나 말거나 미국한테 통보나 좀 하고 그냥 쥐어 패는 거예요. 그 국지적 응징 보복을 결행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1953년과 달리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함부로 니들끼리 짝짝꿍해서 휴전하지 마라 이거 그런 거 없다 이거야. 격돌 때 휴전의 조건과 시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두 개가 우리 자주국방의 현재 단계의 목표입니다. 오히려 저렇게 중국이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전차권 갖고 오는 거 분리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